빗소리가, 비바람이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절정인 7월 중순, 아마도 이 지역에서는 오늘이 가장 강렬한 비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같은 날 무슨 뭐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농장에서 비 구경을 하면서 비를 쳐다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 그 귀농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도시반 농촌반, 5도 2촌 4도 3촌, 뭐 거꾸로 5촌 2도,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7도 7촌이 되겠죠. 저녁에는 퇴근해서 도시에 살고, 낮에는 이 농촌에서, 농장 안에서 사니까 도시와 농촌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가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반은 농촌에서 반은 도시에서 사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5도 2촌이나 2도 5촌, 뭐 이런 얘기가 도시민들이 꿈꾸는 생활일 수는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속성이 걱정이 됩니다. 석 달,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만약에 또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한 주 빠지면은 예를 들어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서 5도 2촌이 주말에 일을 보면은 2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시골에 집이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되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느끼는 거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정상적으로 어떤 루틴한 생활이 쭉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7도 7촌, 도시와 농촌이 그냥 하나의 루틴한 생활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리만 어느 정도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작업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도시에서 뭐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고 외식도 하고, 그리고 계절이 느껴지지 않는 그 아파트 안에서 살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편한 주거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도시의 아파트만큼 편한 주거지는 없는 걸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 때문에 아파트의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런 얘기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날, 지금 저희 파라솔을 친 게 이 비바람에 망가져서 좀 흐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앞에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이 하우스의 그 연결 부분을 고정시키는 저 스프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스프링에 고정시켜 놨던 이 하우스가 이렇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시기에 관리가 안 된다면, 갈 수 없다면, 이 비바람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도 이렇게 보는 거와, 지금 여기 사이드 쪽을 볼까요? 이게 이제 스프링이 떨어져 빠져나온 상태죠. 스프링이 빠져나오면은 하우스의 연결 부분들이 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런 부분들을 빠져나와도 좀 문제가 된다면 빗속에서라도 고정을 해야 될 거고,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방치시켰다가 비가 그치면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을 이렇게 주 단위로 나눠서, 주 안에서 나눠서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게 7도 7천이 좋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지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이런 장마철에 엄청 비 오는 날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제가 5년 동안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무난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골을 가겠다고 땅을 사고 거기에 농막을 짓고 아니면 농가주택을 짓고 뭔가 농사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다 갖춰놓고 간다 하더라도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바가지를 써서 비싸게 만든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걸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것보다는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측량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 안에서 필요한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간단한 어떤 판단 아니면 주변의 추천 친구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도시에 주거지가 있다면 농지 내가 적당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농지에 들어오고 잠시 머물 수 있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비나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정도만 하나 있다면 그곳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당장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물을 지하수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큰 물통을 놓고 주변에 마르지 않는 하천이 있다면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물통을 채우고 그 물통을 채운 상태에서 물통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물도 주고 최소한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는 당장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가 중요한 게 이 지역의 이웃들이 어떤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물이 얕게 파도 잘 나오는지, 또 얕게 판 지하수가 수질 상태는 좋은지 아니면 깊이 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웃도 아니고 몇 군데를 같이 타진을 해봐야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또 소개받아서 좋은 업자를 만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수를 파고, 적당한 지하수를 파고 그 지하수가 또 관리될 수 있는 작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전기로 전기 펌프를 연결해서 전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팽개쳐지면 관리가 쉽지 않죠. 정기 관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은 그 비를 가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 뭐 이왕이면은 화장실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지하수를 하나 파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우스를 작은 걸 하나, 비교적 크지 않게 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하우스를 또 넓히거나 아니면은 개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체의 땅에 그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설계를 한다고 그러죠. 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생기면 조금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접근 방식도 내가 그 부족한 그 환경에서 뭐 주거한다든가 이러면 급해지죠, 마음이. 하지만 내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뭐 얼마든지 그런 시간들을 뭔가 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맡겼다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집에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주변하고의 사실 트러블도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그 벌어지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라, 주거지가 도시인 경우에는 사실 트러블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트러블뿐만 아니라 주변하고의 내가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은 인간관계 같은 것도 잘 생기질 않죠.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변 농지하고의 뭐 물을 대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든가 이런 정도의 트러블 외에는 그 동네에서 생기는 트러블도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년 정도,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가깝게 그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가오고, 저도 필요에 의해서 뭐 이장님은 처음부터 뵈야 되지만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뭐 수확한 농작물을 갖고 온다든가 이런 교류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가능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질적인 문화에서 부딪혀갖고 뭐 텃세니, 요즘은 역텃세라고 하죠. 도시 사람들이 그 귀농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역으로 귀농인들이 원주민을 그 텃세 놓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도 다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필요하면 뭐 농가주택을 짓고 올 수 있겠지만 이 귀농의 방향이 굳이 주거지를 옮기는 것보다는 내가 그 지역에 가서 농지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서둘러서 절대 싹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들어올 생각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재미, 그게 또 솔솔하죠. 그리고 농사도 사실 처음에 투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의외로 또 얻어 걸리는 농산물이 꽤 많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의외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나한테 맞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거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은 또 그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아까워 갖고 업종 전환이라기보다는 농작물 전환을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처음에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그 중에 맞는 거를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도 만들어 나가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모두 가능한 게 이런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7도 7촌 도시에서 그 가까운 곳에 농지를 구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작업.
제가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농업 경영체를 만드는 작업은 꼭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시라. 아니면은 적어도 그거를 목표로 내가 작은 농지를 구했다면 그 작은 농지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농업 경영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그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주변에 농지를 임대 내지는 매매로 해서 넓혀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방법. 이것도 처음부터 진행하면 쉽지 않은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방법일지 그것도 조금씩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그 농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참여하다 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 말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 즐거운 귀농으로 도시 귀농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